네, 뉴스 오늘 내년 4월 20일에 총선 경인 지형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경인 나침반입니다. 조대원 리서치 한국센터장 박성민 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경기 분당 또 인천 부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당 지역인데요. 분당은 경기도 내에서도 늘 좀 주목받는 선거구입니다. 먼저 갑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갑 지역은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조대현 센터장님, 예. 여기가 안철수 의원 지역구잖아요. 예. 안 그래도 이 분당 그 갑 지역은 분당구에서 갑을로 분구가 된 게 2000년부터인데 네. 그 2000년 이후로 총 재보궐선거까지 7번의 선거에서 2016년에 민주당이 단 한 차례 그것도 0.72%의 뭐 박빙으로 신성한 거 빼놓고는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그것도 10% 이상으로 큰 차이로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이 6번의 패배 중에는 그 2008년도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도 이 선거에 나가서 33% 득표밖에 못하면서 네. 더블 스코어로 한나라당 후보한테 패했던 지역이고요. 거기서 2020년 지난 총선 때도 총 59군데 경기도 선거구 중에 단 7군데 보수 정당이 이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긴 이 경기도로 보면 여주 양평 지역과 함께 보수 텃밭 1, 2등을 다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후보들이 덤벼들지는 않는데 원체 거물들이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네. 본선보다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더 큰 관심사가 과연 대권 후보를 냈던 안철수 현 의원과 그다음에 이 정권의 가장 핵심인 경기도지사 후보를 했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당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이한주 전 경기원장, 경기연구원장, 그다음에 정윤 경기대 교수, 추성우 노무사, 안성욱 변호사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김태년 의원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총 4선을 했는데 그 중에 성남 수정구에서 수정구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죠. 여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태년 의원이 이제는 좀 자기를 희생해서 이 지역 가서 안철수나 김은혜하고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유호정 현재는 정의당 의원인데 얼마 전에 금태섭 의원이 하는 새로운 선택과 손을 잡았죠. 그렇죠. 유호정 의원까지 여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관심이 가는 지역구. 하지만 안철수 현 의원 전 지역구가 바로 이제 김은희 홍보수석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김은희 홍보수석 전 수석은 다시 본인이 이 지역구를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수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 부위원장님, 과연 김은희 전 수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 대중적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갑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김은혜 수석. 그리고 분당을 얘기가 나오는 것은 또 분당을 해서 국민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 얘기는 결과적으로 험지이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도가 있는 김은혜 수석 정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위의 당의 바람인 거고요. 그렇죠. 네.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본 인사도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네. 작년에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때 대권 후보는 유승민 후보랑 경선을 해서 이겼어요. 국민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해갖고 당내 경선에서 이겼는데 거기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바로 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수석은 아마 험지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일반 대중이 생각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좀 행태를 본다면 좀 국민의 상식적이나 또 합리적인 좀 생각이 좀 맞지 않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천 과정이 문제일 텐데 안철수 의원은 현 지역구를 사수한다라는 입장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분당 갑 지역 전통적으로는 보수 정당 강세 지역인데 역시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고 안 의원이 받는다면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무난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그 무난하게 선거를 치르면 무난하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것 같은데 네네. 늘 이런 곳에는 또 변수가 있죠. 네. 내부 변수가. 저는 일단은 뭐 유호정 의원을 꼽고 싶은데 예.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큰 변수가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지대. 이미 삼지대에서 금태섭 의원과 손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유호정 의원의 그간의 발언을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이준석 신당에 구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은 두 분이 젊은 정치인으로 젠더 갈등 놓고 많이 다툰 분인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신당의 이 깃발을 들고 나가야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호정 의원도 알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이 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유호정 의원이 제3지대 깃발로 이 지역을 나가면 윤석열 정부 심판을 기치로 나갔을 때 기존에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 했던 야성의 이 유권자들이 유호정 의원을 통하는 게 더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 싶으면 그쪽에 표가 몰릴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합리적인 보수층이 또 돌아섰을 경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김은혜 수석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분당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분당이지만 선거 결과를 쭉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갑과 을은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갑은 거의 뭐 금이라면 이게 현금이라면 을은 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김은혜 수석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을 붙더라도 내가 자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당내 경선까지 치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뭐 을 정도로 밀려나더라도 갑을 안 놓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게는 무난한 선거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